안녕하세요. 자, 휴가는 잘 보내셨어요? 공부 많이 했죠? 자, 이제 또 다시 원서는 다 접수하셨고, 네. 이제 남은 기간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지상지역 전세, 용익물권의 세 번째 전세권. 페이지는 110페이지. 자, 전세권. 갑이을한테 전세주죠. 갑이을한테 전세줍니다. 소유자가 항상 설정자가 되고, 왼쪽 놈. 그 다음,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자. 소유자가 왼쪽, 사례문제로 나올 때, 권자가 오른쪽 갑을. 자, 전세란 게 뭐냐? 점유하면서 사용하죠. 그래서 용익물권적 성격. 나중에 이사 갈 때 전세금 주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후순위 제끼고 우선 땡길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죠. 그래서 담보물권적 성격. 전세권은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 담보물권적 성격. 반드시 전세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 성립 요건, 성립 요소라고 하고요. 전세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어요. 지상 지역권은 땅지, 토지만 대상. 하지만 전세는 토지, 건물. 자, 그다음 부동산 일부에 전세 됩니다. 일부 전세. 그래서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기 때문에 전세권의 기초고, 전세권의 목차, 존속기간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전세권의 효력, 권리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정행위로 전세권 처분 금지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속물,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 취득에서 나오는 건 다 나오긴 하지만 이건 기초고, 나오긴 하지만 노란색 위주로 해요. 노란색.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하면 물권, 전세권 취득. 따라서 전세 계약은 했지만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물권, 전세권이 아니라 채권, 전세, 채권, 전세, 미등기 전세. 자, 인도는 전세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이게 전세권 취득 요건이지, 목적은 내 이사 들어가는 거, 그건 전세권 취득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등기가 취득 요건, 성립 요소예요. 그럼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등기 박았어요. 이거 괜찮아요. 유효, 실체관계 부합법리. 전세권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등기 박아도 이거 유효로 끝나야 돼. 이거 장난쳐요. 무효라고. X. 그래서 항상 장난치는 데가 별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 지문일 확률이 있으니까. 전세금 지급. 을은 갑에게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이런 지문이 떠요. 맞는 지문. 그 다음 이게 정답 지문이죠. 전세금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데 꼭 현금 박치기 할 필요 없다. 현실적으로 주고받고 줄 수, 받을 수,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을이 갑에게 전에 빌려준 3억 채권이 있다면 기존에 있었던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여기를 장난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외우는 거예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따라해요. 지금 공부해.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뱉어버리면 공부된 거예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있다 없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주는 거에 가름할 수 있다. 꼭 현금 박치기, 현실적으로 주고받고 할 건 아니다. 기존 채권이 있다면 가름할 수 있다. 정답 지문. 자, 그 다음 이것도 정답 지문. 왕별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는데 그거 어떻게 나오느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그 지문이 뜨면 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갑이 병한테 팔았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병이 이 아파트 새 소유자. 이 경우 나중에 기간이 끝나서 을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 소유자 설정자 갑하고 현 소유자 새 소유자 병하고 둘 중 누가 전세금을 줘야 되느냐 외우면 되는 거예요. 병만 부담. 병만 부담. 병이 누구예요? 병이 신소유자, 새 소유자, 현 소유자. 그래서 신소유자 병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그러면 설정자 갑은, 전소유자 갑은 면한다. 전세금 반환 채무 면한다. 이걸 그대로 외우면 돼요.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아,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군.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병만 부담. 병이 새 소유자. 그러면 이렇게도 나오고 을은 갑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 경우. 을은 병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고.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 다음 또 나와. 새 소유자 병이 갑의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문은 나오니까 어찌됐든 병한테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받는다. 얘가 전세금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자 갑은 전세금 반환 채무 없다. 면한다. 그래서 이게 정답쯤. 아주 잘 나오죠. 자, 이제 전소기간. 여기도 잘 나와요. 여기서 노란색이 많죠? 노란색이 많다는 얘기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전세기간을 계약할 때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간을 약정한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자, 갑과 을이 전세계약서 쓸 때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 정할 때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이하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계약할 때 20년 계약했다.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시켜버려요. 그래서 전세권은 10년 넘지 못한다. 외우는 거예요.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자, 전세는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는데 토지 전세에는 없는 특성이 건물 전세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 전세에만 나오는 특성 두 가지. 첫 번째, 기간 1년 보장해줘. 1년. 건물 전세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1년으로 본다.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건물만. 토지로 장난쳐. 토지 전세는 이딴 거 없어요. 왜 그러면 건물 전세만 1년 보장해 주냐?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나왔다겠어요. 처음 주임법이 84년에 나올 때 그때 1년 보장해 줬거든요. 그래서 건물 전세도 1년 보장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건물 전세만 법정 갱신제도가 인정돼요. 이것도 주임법 때문에. 그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법정 갱신제도 줬거든. 주택임차인한테. 그래서 건물 전세만 1년 보장, 법정 갱신. 자, 그러면 법정 갱신은 이 두 가지. 법정 갱신, 법이 갱신시켜줬죠? 자동 갱신. 그러면 기존에 을이 2년 전세 살다가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주인한테 아무 연락 없으면 법정 갱신되죠? 자, 6달부터 한다 이런 거 흘러가. 나지도 않고. 이게 중요해요. 전에 2년 살았어도 다시 2년 살 수는 없다.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기간은 정함이 없는 이 동네로 와버려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법정 갱신된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가 돼요. 주택은 다시 2년 살 수 있잖아요. 상가는 1년. 하지만 민법 전세권, 민법 임대차는 법정 갱신된 경우 둘 다 민법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외우시고. 그 다음 이놈이 여기서 가장 잘 나와요. 정답지문. 법정 갱신된 경우 187조 법률 규정 따라서 등기 없이 모든 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등기 없이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놈이 정답쯤이에요. 이놈
흘러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할 때 장난을 칠 뿐이지 다음 중 틀린 것은의 온전한 정답 지문은 얘들은 아니야. 얘도 온전한 정답 지문은 아니에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할 때 4개 장난치잖아요. 그럴 때 장난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놈은 정답 지문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할 때. 그 다음 중 옳은 건 할 때 이놈은 옳은 지문을 해놔요. 그래서 같은 장난을 치지만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이놈이 훨씬 중요한 정답 지문. 187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방대에서 정답 지문. 그래서 법정갱신, 법률 규정,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들이댈 수 있다. 정답 지문.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많이 들어봤죠?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를 할 수 있다. 알릴 고자니까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 그 일정 시간은 6달. 그래서 각 당사자는 여기를 장난치고 언제든지 여기를 장난치고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6달 후 소멸. 6달 후 소멸. 그래서 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치고 걔하고 6달 이내에 소멸 통고해야 된다. X 언제든지 여기를 장난치고 6개월 후 이건 바로 소멸한다. 이렇게 장난치고 그래서 그대로 외우면 돼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전세는 6달 후 소멸. 자, 임대차 계약법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달 임차인이 하면 1달. 이렇게 임대인하고 임차인 기간이 달라지죠. 거기는 보증금이 없어서 그래요. 민법 뭐 그런 상관없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존속기간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건물 전세만 이거 정답 지문이야. 건물 전세만 1년 보장. 토지 전세로 장난쳐요. 토지 전세도 법정갱신 인정된다. 장난쳐요. X. 그래서 건물 전세만 1년 보장 법정갱신 인정 딱 외우고 그 다음에 법정갱신에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 기간은 정함이 없는, 이거 어떻게 장난치느냐? 건물 전세가 법정갱신된 경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주택하고 헷갈리라고. X, 뭔 기간 2년이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너 X. 이런 식으로 딱 날리는 거예요. 정확히 외워져 있어야 날리지. 자, 이제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먼저 볼게 타인 토지 건물 전세예요. 타인 토지 건물 전세. 무슨 말일까? 남의 땅에 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 전세를 준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읽으면서 남의 땅에 건물을 올렸어.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을 올리면 일단 지문 봐요. 이게 지문이죠. 타인 토지에 건물 전세 줬어요.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남의 땅에 건물을 누군가 올렸는데 갑이 올렸어요. 이 건물에 전세를 줘. 자, 이 전세권,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 임차권에 미친다.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다 필요 없어. 소유권이 주, 지상 임차권은 쫑이구나. 이것만 생각나면 돼요. 그럼 종된 권리에 미치니까 미친 다음은 맞는 지문이고 미치지 않는 다음은 X 지문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A 토지를 갑이 세를 얻죠. 세 얻는 방법. 물권으로서의 지상권, 채권으로서 임차권, 토지 지상권, 토지 임대차. 자, 갑이 A 땅을 빌려요. 왜 빌릴까요? 토지 임차, 토지 지상권은 왜 남의 땅을 빌릴까? 건물 올리려고. 그쵸? 그래서 A 땅 위에 갑이 건물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A 땅, 건물은 갑 건물, 타인 토지 건물. 그런데 이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타인 토지 건물 전세예요. 타인 토지 건물 전세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A한테 갑이 땅을 빌려서 지상 임차권으로 빌려서 건물을 올려.
이 건물에 을한테 전세를 줘. 그러면 여기 이 집은 을이 건물이 들어와 살겠죠. 을이 갑은 이사가 방 빼줘야 되니까. 그럴 때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당연히 소유권에 제한 들어가고, 그 다음 이 토지 사용권 소유자가 이미 취득해 놓은 지상임차권에도 미친다. 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새 사는 전세권자도 토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엄청난 민법 실력이고, 그림 못 그려도 상관없어.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종. 그러면 종된 권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배웠잖아. 미친다.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저당권하고 동네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뜨면 미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 미치지 않는다 하면 X 지문. 이건 장난 안 쳐.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가. 옳은 지문으로. 근데 잘 나와요. 그래서 타인 토지 건물 전세. 아, 남의 땅에 건물 전세 줬나 보구나.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임차권에 미친다. 맞는 지문. 자, 그러면 밑에는 또 뭐냐?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해서 지상권이 소멸.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야. 그럼 무슨 말일까? 민법 항상 읽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선택하는 작업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했대.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했대. 그럼 무슨 말일까? 건물 소유자가 갑이 지상권으로 A 땅을 빌렸는데 지상권자 갑이 2년 이상 지료를 못 냈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 그러면 얘는 지상권 설정자가 되죠. 토지 소유자 A는 왼쪽 놈은 지상권으로 보면 설정자, 얘는 지상권자가 되지. 그러면 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 갑이 지상권자니까 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 갑이 2년 이상 지료를 못 내서 설정자가 의무 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로 소멸시켰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지료 2년 이상 지료를 못 내서 지상권이 소멸 청구로 소멸됐어. 자, 그러면 건물 전세권자, 이 건물 지금 전세 줬다고 했잖아, 갑이. 이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 땅 주인 A한테 들이댈 수 있느냐? 들이댈 수 없어. 왜? 어느 누구도 철거될 건물 관련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방 빼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토지 소유자가 넘버원이라고. 건물 관련자 어느 누구도 대항 못해요.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자 갑은 방 빼야 돼. 그러면 방 빼려면 토지 돌려주는 건물 철거해야 되겠죠? 이 건물에 전세 사는 전세권자도 나 전세권자입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들이댈 수 없어. 같이 방 빼줘야 돼. 토지 소유자가 완방이니까. 결국 자 봐요. 이런 질문이 종종 나와요. 건물 소유자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상권 토지 사용권이 소멸해. 자, 건물 관련자인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무조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넘버원이다. 그럼 누군가 건물 관련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반드시 이 앞에는 건물이 철거될 상황이 나와요. 뭔가 소멸해, 권리가, 토지 사용권이. 그러면 무조건 건물 전세권자든 이 주택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든 건물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든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세트예요. 건물 관련자는 철거될 건물의 경우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걸 알면 난이도 상지문을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은 안 바뀌었어. 이게 되는 사람만 하시고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건 버려야 돼요, 지금은. 이런 것만 해, 이런 것만. 근데 이게, 대충 이해되는 것 같아. 그러면 덤벼드시고,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그런 분 계셔, 분명히. 하지 마!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그냥 이거에서 실수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보내야 돼요. 어려운 것까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노란색은 그래도 하시고 노란색이 아닌 건 그래서 굳이 이해되면 하시고 이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안 외워진다고. 자, 이게 타인 토지 건물 전세 효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난이도 상이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 자, 하나가 더 나와요. 법정지상권. 자, 지문을 읽고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공부가 된 거고, 아직도 막 돌아버리겠어. 그러면 뭔 소리인지 뭐 공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다 삭제했잖아요. 이제 7월 달에는. 읽으면서 어쩌 시험 지문 이렇게 나오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그런데 건물의 전세 설정.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 지문이 뜨면 근데 맞는지 틀린지 골라내야겠죠? 맞는 지문이야. 그럼 무슨 말일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했대. 토지와 건물이 값 동일하다가 이 건물에 전세를 줬나 봐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지, 토지의 특별 승계인 이 단어가 떴다는 얘기지.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처음에는 써야 되겠죠. 공부가 돼야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토지와 건물이 값 동일했는데 그 건물에 전세 주고 그 후 토지의 특별 승계인. 특별 승계인이 뭐 누구예요? 특별 승계인 항상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 특별 승계인은 매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하, 토지를 산 놈! 그 얘기는 토지가 팔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토지를 산 토지세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법이 본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 건물 전세 준 건물 소유자한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법이 본다. 이게 전세권에서 나오는 법정지상권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했대. 토지, 건물이 값 동일했대요. 그러다가 건물에 전세를 줬대. 갑이 을한테 건물에 전세를 설정했지.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지에 매수인이 생겼다는 얘기는 갑이 둘 중 하나인 토지만 A한테 팔았지. 그 결과 토지 소유자는 A로 바뀌었지만 건물은 여전히 안 팔았으니까 갑.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과 동일하다가 그 후 매매, 강제 경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다. A값으로 달라졌다. 그러면 동일하다가 매매 등 적법 처분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A값으로 달라지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런데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 전세권자를 위해서 확실히 법정지상권을 건물 소유자인 갑에게 준 거예요. 만약 이 법조문이 없었다. 상관없어요. 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근데 법조문으로 전세권을 이 전세권자를 위해서 특별히 법조문 하나 넣어준 거예요. 안전빵으로. 그래서 누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 설정자는 항상 왼쪽 놈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본다. 이렇게 설정자로 나와야 맞는 지문이지. 이 자리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그러면 X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자 얘는 2년 4년 있다 이사 갈 사람한테 뭔 30년짜리 지상권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정자인 소유자가 들어와야지. 여기다 전세권자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X 너는 세입자잖아. 뭔 세입자가 지상권. 이게 진정한 이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에 대하여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게 전세권에 있는 법조문. 법정지상권 법조문. 여기서 토지 건물이 동일하다가 건물에 전세 줘요. 여기가 중요하다.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아하 토지가 팔렸구나.
그러면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그래서 설정자만 확인하면 돼요. 설정자로 되어 있는지 전세권자로 되어 있는지. 오케이. 자, 이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누군가 침해가 일어나면 전세권,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전세권에 기한 물청, 점유권도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청. 그 다음에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돼요. 그래서 전세 나오면 상린관계 나오면 무조건 준용된다. 그래야 맞는 지분. 준용되지 않는다. X. 건물 전세든 토지 전세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 물청은 이렇게 물권 청구권으로 단어가 나오지 않고 누군가 불법 건물이 나오고 전세권자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뭐 배제 청구할 수 있다. 그래 풀어서 나와요. 그러면 소수로만 확인하면 돼. 전세권자는 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할 수 있다. 전세권으로도 할 수 있고 점유권으로도 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 돌려줘. 나가. 그딴 거 다 할 수 있다. 풀어서 나와요. 풀어서. 전세권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제한도 가능합니다. 자, 을이 전세 살다가 중간에 이사갈 상황이 됐죠. 그럴 때 지전세권을 병한테 처분합니다. 첫 번째, 팔아제끼는 양도.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그 다음 새끼치죠. 남은 기간 병 네가 들어와 살아. 물권으로 주는 전전세, 채권으로 주는 임대차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처분의 자유. 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동의 없이도. 하지만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제한도 가능하다. 전세만큼. 그래서 설정행위로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전세 계약할 때 너 중간에 처분 못합니다. 이렇게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처분 금지 특약은 먹힌다. 유효. 이게 바로 지상권 처분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만 있지 제한은 못해요. 거기는 처분 금지 특약, 지상권은 무효. 전세권은 처분 금지 특약 유효. 그래서 동의 필요 없다. 하지만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중 첫 번째 팔아제끼는 거. 자,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요. 전세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항상 오른쪽 을이 전세권자니까 을이 병한테 지 전세권을 팔아제꼈다. 팔 때는 전세금 채권이 주, 전세권이 종이에요. 자, 을은 전세권도 있지만 나중에 이사 갈 때 전세금 주세요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그럼 팔 때는 채권하고 전세권은 함께 팔아야 돼. 함께. 채권이 주, 전세권은 종이잖아요. 모든 제한물권은 다 주종에 관계 있어요. 담보물권적 성격에서는 채권을 위해 이 전세권, 담보물권적 우선 변제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팔 때는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주인 종류만 함께 팔아야 돼. 따라서 을이 1년쯤 돼서 이사갈 상황이 오면 전세금 채권 3억하고 전세권하고 함께 팔아야 돼. 함께.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나온다는 얘기요. 함께 팔아야 되는데 이놈이 을이 전세 기간 중에 반드시 이 말이 떠요. 전세 존속 기간 중에 전세금 채권만 분리해서 따로 팔 수는 없다. 전세권과 분리해서 무슨 말일까? 을이 전세권 안 팔아요. 지가 계속 전세 살아. 근데 돈이 필요해서 3억 채권만 병한테 판다니까 안 돼요. 함께 팔아야 돼.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 기간 중에는 전세권은 유보한 채 그런 식으로 나와. 저 문장이 기니까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PPT라. 그래서 문장은 더 길어요. 혹시 2줄짜리로 가. 전세 기간 중에 전세권은 유보한 채 전세금 채권만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럼 뭐가? 분리가 떴잖아. 그러면 뭐 난 몰라도 분리 두 글자 뜨면 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 중에는 함께 팔아야지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혼자 양도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예외. 기간 중이라도 이 두 글자가 떠. 장래라는 두 글자가 떠요.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면 발생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반드시 두 번째로 바로 내려와. 그럼 이 단어가 떠.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지문에 두 번째 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여기에 장래가 나와. 그러면 오른쪽에 있지 마. 그냥 바로 떨어져. 그러면 여기 밑에
장래가 두 번 나와요. 여기에 장래가 나오면 바로 떨어져. 그럼 여기에 또 장래가 있어. 그러면 장래 조건부 채권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기간 중이라도 양도할 수 여기는 있다. 그래서 애호란 얘기예요. 기간 중에는 전세금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 양도는 안 되지만 장래 조건부 채권 이런 단어가 뜨면 기간 중이라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외워주면 돼요. 물론 이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보다는. 그래서 전세권 양도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 얘들은 정답지문이야. 정답지문. 자, 그 다음 전세권의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하죠. 이게 왕별이야. 왕별. 정답지문. 이놈이 정답지문. 우리 지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병이란 은행한테 담보대출 1억을 일으켜. 이게 바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자, 그러면 이게 사례 문제 한 문제째로 나와요.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전세 줬고 을은 지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후 반드시 기간이 만료해요. 이 대부분 판례 사안이라. 그러면 전세권자가 지전세권 담보로 저당권 설정한 후 기간이 만료하면 이 단어는 80%가 숨어 있어.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 존속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 전세권은 소멸해. 그러면 전세권자가 1억을 못 갚아도 저당권자는 이게 왕별이에요. 정답지문. 이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다. 없다로 끝나야 돼. 이게 정답지문.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 날아가 버리죠. 건물이 없어진 거하고 똑같아. 전세권이 사라졌어. 저당권 실행이 뭐예요? 경매 치는 걸 말해. 경매 대상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 이건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시고. 전세권 소멸. 머릿속에 계산하시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제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다. 없다. 이렇게 끝나야 돼.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담보로 잡고 있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저당권 실행 경매가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담보를 우리한테 요구하면 돼.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하나가 태어나. 뭐가 태어나요? 전세금 주세요. 주인한테 내 전세금 주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요. 그러면 목적물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 멸실로 받게 되는 보험금이 태어나죠. 똑같다고 구조가. 건물 멸실로 인해 받게 되는 보험금에 물상대위 들어가듯이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한 대신 태어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할 수 있다. 물상대위 방법. 갑이 을한테 전세금 주기 전에 지급 전에 이 전세금 채권을 을한테 지급되지 않도록 압류해서 우선 변제 이렇게 나와요. 지문은 풀어서 나와.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풀어서도 나오고 물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압류해서 이 채권을 전세금 채권을 압류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물상대위 할 수 있다. 하고 같은 지문이라는 걸 빨리빨리 훈련하셔야 돼. 물상대위 방법이 보험금이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로 묶어라. 우선 변제권이면 저당권자한테만 물상대위가 인정되죠. 그래서 우선 변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압류해서 땡기는 거예요. 보험금 땡기고 전세금 땡기고. 그래서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한 경우 이놈이 가장 중요하고 더 이상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전세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대신 태어나는 전세금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자, 또 하나가 더 나와요. 이걸 한번 해석해 봐야 돼. 제3자의 압류가 없는 한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해라. 무슨 말일까? 제3자는 저당권자일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일 수도 있고 다른 놈일 수도 있어. 보통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가 이 전세금 채권을 압류했대요? 압류 안 했대요? 압류가 없어. 압류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당권자가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압류를 안 했어. 그러면 설정자 주인 갑은 전세금을 을한테 준다, 저당권자 병한테 준다.
을한테 주란 얘기예요. 을한테. 세입자, 전세권자에게. 이놈을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압류가 없는 한 갑은 을한테 전세금 줘야지. 압류가 돼야 못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지문들이 뜨면 아하, 제3자 누군가의 압류가 없구나. 그러면 주인은, 설정자는 자기 세입자인 을에게 전세금 주면 되겠구나. 이 자리에 병으로 장난친다고요. 저당권자에게. 압류도 안 했는데 뭔 저당권자에게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압류가 안 돼 있으니까 전세권자 세입자한테 줘야지. 전세권자로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저당권자로 장난치거든. 저당권자 X. 저당권자는 압류를 해야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한 문제짜리로 나와요. 한 문제짜리. 그 다음에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데 이때 소멸하는 것은 용익, 물권적 권능만 소멸한다. 그래서 합쳐져서 5개 지문이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하나는 또 이상한 거 하나 넣었지. 그래서 한 문제짜리. 정답 주문 이놈. 반드시 해요. 자, 수선 의무. 여기도 정답 지문 나와요.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보일러 고장 나면 전세권자가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친다? 네 돈으로. 네 돈으로 네가 고쳐. 그래서 여기는 주어를 장난쳐요.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 중요한 건 이놈. 정답 지문. 왕별. 따라서 네 돈으로 네가 고쳐. 네 돈으로. 그러니까 보일러 수리비 주인한테 달라하지 마라. 전세권자에게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지문. 전세권자에게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필요비 상한 나오면 무조건 상한 청구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네 돈으로 네가 고쳐. 보일러 수리 비용 청구 못합니다. 반드시 외워놔요. 비용은 원래 실비라 악의 점유자. 이 도둑놈한테도 비용 청구권 줘. 하지만 엄청난 권리자인 전세권자는 안 줘요. 왜? 이놈 때문에.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하니까. 이 법조문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인정 안 되는 유일한 놈이 이놈이요. 전세권자. 어떤 누구도 비용은 무조건 청구권 줍니다. 도둑놈도 주고 유치권자도 주고 임차인한테도 주고 점유하다가 비용 발생하면 무조건 필요비 다 줘요.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놈이 이놈. 전세권자 필요비. 유익비는 돼. 유익비는 주지만 필요비는 안 줘요. 그러니까 잘 나오지. 항상 예외가 잘 나오는 거 시험은. 이걸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외우시고. 제가 이렇게 한 거 있죠. 이건 반드시 하라는 얘기요. 이렇게. 체크. 체크. 정답 지문. 노란색이어도 등급이 다르다는 얘기야. 아마 저런 데다 아마 왕별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전세권 소멸.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이 4개는 물권 공통 소멸사유. 자, 그러면 전세권 영익물권의 특유 소멸사유. 기간 만료죠. 전소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기간 만료하면 말소 등기 없이. 기본적으로 187조는 진짜 잘 나와요. 당연 소멸. 그 다음 소멸하는 것은 영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는 거예요. 담보물권적 권능을 소멸하지 않아요. 이것만 나와. 영익물권적 권능 소멸. 말소 등기 없이 187조. 소멸의 효과. 건물 일부 전세. 아하. 일부에 전세 들어갔겠네요. 여기도 왕별. 체크. 건물에 일동 건물 일부 전세 여기 나오면 일부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그럼 대문팔 이 2개 중 첫 번째가 훨씬 잘 나와요. 이 2개밖에 안 나와. 일부 전세는. 의리. 일부 전세권 이제 의리.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받아요. 이게 일동 건물이라 소유권이 하나야, 하나. 일동 건물. 건물. 나머지 부분까지. 건물. 전부를 경매 날릴 수는 없다. 전부 경매 안 돼. 이렇게 오면 돼요. 일부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까지 이렇게도 나와요.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경매 칠 수는 없다. 자, 그랬죠? 과하다고. 여기 세입자한테 맞아 죽는다고 했어. 그래서 전부 경매 안 돼. 대신 건물 누군가 경매 쳐주면 건물 전부 매각대금에 대해서 지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있지만 전부 경매 칠 수는 없다. 정확히. 주로 이게 나와요. 전부 경매 칠 수 없다. 정답 지문. 자, 이제 전세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에 나오죠.
부속물은 벽걸이 에어컨 생각하시고, 자, 을 전세권자가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죠. 전세권이라는 권리의 근거에서 심었다. 원행한 부속물. 부속물은 부합물이 아니죠.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 독립물이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독립됐죠. 이게 부속물의 개념. 부합물 반대말. 권리자가 심었다. 지상전세 임차인이 나무 심었다. 권원행한 부속물.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어컨도 누구 거? 을 거. 권리자 거. 지상전세 임차인 거. 여기는 전세권자 에어컨. 자, 기간이 만료해서 이사 갈 때 을은 당연히 지 에어컨이니까 지가 떼어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갑이 스톱! 뛰지 마! 갑한테 전화 왔어.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설정자가 네 에어컨 나한테 팔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럼 지상권자도 똑같이 있죠. 지상물 매수 설정자. 지상전세권자는 설정자가 매수 청구 행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이건 흘러가고 전세권자도 주인한테 떼어가지 않고 내 에어컨 사세요 할 수 있다. 이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려면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했거나 그럴 때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해요. 동의 얻어 부속 또는 매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 임대차에 써먹지. 그래서 동의 얻어 부속 또는 매수한 경우에만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문제 봐요. 문제 두 문제 볼 거예요. 두 문제. 자, 21년 재작년 간평 한번 OX 골라봐요. 좀 열심히 수업에 집중했으면 OX 고를 거고 졸았으면 못 걸어갔지. 전세권. 자, 옳은 거 1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건 아니다. 자, 중심을 뽑아내겠죠. 전세 준 후 여기죠.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네. 아, 갑이 왼쪽에서 병한테 팔았군. 전세금 반환 채무 신소유자 병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고? 아닌데 병한테 팔면 얘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은 이전되는데 X구나 이전되는데 신소유자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하는데 너 X야 이렇게 날려야 돼요. 2번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 등기는 기간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다. 자, 그렇죠. 이제 바로바로 나오지. 자, 기간 전에 미리 박은 등기. 자, 괜찮다고 했어. 유효로 끝나야지. 기간 전에 미리 박아도 유효. 너 X야. 3번. 전세 설정할 때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된다고? 아닌데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드시 현금 박치기 안 해도 된다고 나 외웠는데 너도 X. 4번 건물 일부 전세 설정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 칠 수 있다. 아하, 너는 일부 전세 지문이구나.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 아닌 나머지 부분 전부 경매, 전부 같은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경매 칠 수는 없지. 일부 전세 전부 경매 안 돼 그거예요. 그러면 사선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안 보고 5번 답. 안 보고 5번 답. 어차피 옳은 거 나올 거야. X를 내가 자신있게 날려버렸잖아. 근데 왜 봐? 5번을.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선이 4개 그진 사람만. 함부로 그냥 사선 긋지 말라는 거야. 헷갈리면 무조건 물음표야. 나 틀린 부분을 못 찾겠어. 물음표야, 물음표. 그러면 실수가 안 일어나요. 근데 사선을 그을 정도로 확실해. 그러면 5번.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 지출,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지. 전세권자는 필요비 달라하지 못한다. 네 돈으로 네가 고쳐. 네 돈으로. 그래 확실해. 다른 거 다 물음표 나와도 이것만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럼 합격 못하지. 이거 다 물음표 나오면 어떻게 합격해? 자, 이거 왕별. 이거 왕별.
기존채권 별 3개. 이거 아마 왕별 아니면 별 3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1번, 4번, 5번. 1, 4, 5번. 자, 이제 2번 가는 거예요. 작년 주택관리사. 물권법은 지문이 길어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요. 총칙하고 계약법은 그런 데로 지문이 짧은데 물권법은 원래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물권법이 힘든 거예요. 지문이 기니까 막 돌아버리거든. 전세권. 틀린 것은. 차분히 읽는 거예요. 거기서 중심을 뽑아내야 돼. 전세권이 갱신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 아하! 자, 기간이 만료됐어.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그래, 187조구나.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할 텐데 말소 등기 없이 187조 당연 소멸 하나 더. 그중 소멸하는 건 용익물권 사용할 수 있는 힘만 소멸. 맞아.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분리 떴죠? 않는다. 연결됐으면 맞는 거야. 이건 찍는 거고. 자, 이해하자는 얘기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기간 중에는 전세권은 남겨두고 안 팔아. 지가 살아. 그러면서 갑에 대한 지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 따로 떼어내서 양도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분리 양도 안 돼. 함께 팔아야 돼. 전세금 채권하고 전세권은 병한테 함께 팔아야지. 지가 전세 살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기간 중에 양도 안 된다. 맞는지 뭐. 나였어. 3번. 토지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토지 전세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법조문이 토지 전세도 유추 적용되는지 처음 들어봤어. 그럼 물음표 연구하지 말고. 4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소멸 전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 목적물의 구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자, 어떤 지문인지를 파악해야 돼. 일단 민법은 전세 준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구나. 여기 동그라미 빵 들어가야 돼. 그럼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구나. 갑이 병한테 왼쪽에서 팔았구나.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 지문이고 구소유자가 전세권자한테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병한테 넘어가는데 갑이 전세금 준다고? 액수 신으로 나와야지. 새 소유자,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해야지. 그죠? 이해됐죠? 구소유자가 뭐예요? 전소유자 같은 말이죠. 설정자 갑이 아니라 신소유자 병. 그래서 신으로 나와야 맞는 지문. 구소유자니까 X. 구소유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소수로 X 쳐도 되고. 그래서 틀린 거 정답. 결국 왕별의 정답 주잖아. 정답 주면 그래서 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5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요. 건물의 전세주입니다. 대지의 특별 승계인,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자,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 지문이 뜨면 법정 지상권. 법조문. 토지 건물이 값과 동일하다가 건물의 전세주입니다. 토지가 팔립니다. 토지의 특별 승계인 새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건물 전세준 건물 소유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한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이게 전세권에 나온 법정지상권. 그래서 여기 그것만 확인하면 돼. 설정자인지 전세권자로 나와 있는지. 전세권자 뭔 세입자 주인이지 설정자 이런 식으로.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그 다음 이것은 보통. 자, 3번. 찍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모르는 질문 나오면 물음표하고 속을 어떻게 한다? 아, 이거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평소 공부한 게 아니라 헷갈린 게 아니라 아예 막 처음 들어봐. 그러면 연구하지 마요. 맞는지 틀린지 물음표 하면서 흘러가겠지. 흘러가겠지. 흘러간다고. 모르는 질문은 흘러가요. 정답 주면 아니라고. 근데
물음표 했는데 이것도 맞아. 4번도 맞고 5번도 맞아. 답이 없어. 다 맞아. 그럼 니가다. 물음표가 니가다. 아셨죠? 1번 맞아, 2번 맞아, 3번은 물음표 났어. 4번 맞아, 5번 맞아. 그러면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 맞으니까 니가 3번이다. 그럴 때 흘러가는 것, 처음 나온 기출을 정답준으로 박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흘러가고 모르는 게 정답준으로 박혀 나머지 통해서 답 맞히라는 얘기예요. 우리 5급 특강 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꽤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보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토지 전세에도 과연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요. 한번 찍어봐. 토지 임차인 지상물 매수 청구 있잖아요. 그 법 조문이 토지 전세에도 과연 같이 적용되는 건지. 무슨 얘기냐?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예요. 토지 전세권자, 항상 토지 땅 빌린 사람은 건물 지가 올려요.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토지 빌린 사람은 왜 땅을 빌려? 농사 지려고? 아니야. 건물 올리려고 땅을 빌려요.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도 지 건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가 나중에 이사 갈 때 건물 사세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으면 이따로 끝나고, 너는 임마 법 조문 없으니까 임마 너는 안 돼. 그러면 소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토지 전세에도 당연히 건물 철거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우리 민법은 검소한 민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민법은 건물 철거되는 꼴을 봐요 안 봐요? 안 봐. 돈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 조문은 없지만 토지 전세권자한테도 건물 사세요 인정해 줍니다. 저 임대차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22년, 우리 시험에 아마 21년에 떴던가 작년에 같이 떴던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다른 시험은 1, 2년, 3년 차이로 돌고 돌아요. 우리 시험에도 뜨고 얘도 뜨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 이제 다른 시험에 뜬 거, 그거 제가 이제 마지막 특강 9월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올해 다른 시험 뜬 거 제가 다 정리해 드려. 그래서 올해 이거 떴으니까 조금 더 잘 봐라. 그중 40%는 뜬다는 얘기요. 그 다음 작년 다른 시험 기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마무리 특강 때 제가 딱 정리해드려요. 중요한 거. 그래서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지문은 길지만 제가 밑줄 동그라미 한 거 있죠? 그거 위주로 중심을 딱 뽑아내서 있다 없다 싸움이니까. 그래서 정답. 항상 중요한데 정답 바뀌어 진짜. 아주 중요하죠? 전세 목적물 소유권 이전 꼭 뽑아내야 돼. 아,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제가 이렇게 외우라겠잖아. 그러니까 구소유자 빨리 파괴지. 갑이잖아. 갑.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면한다로 끝나야지. 부담한다 X. 그러니까 여기다 신소유자가 부담하지. 여기다 X 쳐도 되고. 오케이. 10분간 쉬고 유치권.